네, 강원 원주의 송기현 의원입니다. 사진 한번 봐주실까요? 화면 띄워주시죠. 다시 시작해 주실까요? 시간을? 네. 이게 부천시 원정동 275-5 건물이고 2004년 제 아버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지상 3층, 지상 1층 건물이죠. 맞습니다. 후보자의 소유고요. 2013년 7월 22일에 건물 옥상에 18평방미터 면적의 판넬을 만들어진 불법 건축물이 있다래 가지고 구청으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았어요. 맞죠? 제가 몰랐다가 이번에 지적 받고 알았습니다. 모친께서 관리를 해주셔서 제가 알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바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의원님,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번에 알아보니까 철거를 했다고 제가 시정 요구 들었습니다. 응하지 않아서 예. 다시 한번 8월 9일에 이행을 거부해서 다시 이행을 촉구한다고 다시 공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8월 14일 날 그때쯤 돼가지고 이제 위법 건축물 시정이 완료됐다 이렇게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이 당시 이 건물에 불법 증축된 사항이 옥상에 있는 18평방미터뿐이었나요? 제가 직접 관리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지적된 것은 그거 지적됐고 그것에 대해서 시정 조치했다고 이번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지금 사진 한번 볼까요? 지금 왼쪽에 보면 건물 좌측에 불법 증축이 돼서 본래 옆 건물과 후보자 건물 사이에 있어야 될 통로가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1층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2층을 보면 난간 위에 컨테이너와 합판, 철조망으로 이루어진 불법 건축물이 아직 되어 있어요. 계단창에는 관한청에 질의한 결과 허가이 신고되지 않은 건축 대장물에 존재하지 않는 층과 층 사이의 계단참에 불법 개조 증축 공간이 발견됩니다. 이게 당시에도 있던 건가요? 아니면 최근에 한 건가요? 잠시만 제가 실무자에게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다. 후보자의 재산인데 왜 실무자한테 물어보나요? 저게 지금 저게 이번에 후보자의 재산인데 왜 실무자한테 물어봐요? 예. 제가 이번에 저는 사실 관리를 모친이 담당하고 계셔서 그 관리를 제가 잘 몰랐는데 저 부분이 2004년에 제가 상속하기 이전부터 오랫동안 있었던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걸로 확인되면 그러면 그 당시에 예. 옥상만 철거할 것이 아니라 예. 나머지 부분도 같이 불법 건축물을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정확한 사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법을 지키고 집행해야 될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절하지 않지요. 본인의 소유 건물인데 이거를 모친이 관리한다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지요. 지금 옥상 건물도 철거된 거 맞습니까? 그러면? 예. 옥상 건물 철거했다고 했는데 예. 철거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것도 철거 안 되고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건물을 좀 굉장히 오랫동안 임대료 안 올리고 거기 계시는 아니, 그런 문제가 임차인들이 하고 있는데요. 임대료 문제가 아니라 불법 증축에 예.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축을 임차인들이 한 것으로 보여서요. 그 당시 임차인한테 전가하지 마. 옥상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임차인이 그걸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철거한지 확인하진 않고요. 철거를 했으니까 구청에서 더 얘기가 없었지 않을까 확인해 싶습니다. 보는 거지. 예. 구청에는 확인했다고 했는데 진짜 철거가 됐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 영상 한번 봐주실까요? 이거는 후보자의 장모님 명의의 건물입니다. 서초동 1696-3 진영 빌딩입니다. 알고 계시죠? 3층에 증인의 장인의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알고 계실 생각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아니지만 컨설팅 회사 컨설팅 한다는 그 업무를 하시면서 3층에 건물이 있어요. 저런 건물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지만 저랑 관계 없는 거라서 제가 특별히 더 아는 건 요 없습니다. 4층, 5층이 고시원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건 아십니까? 제가 저기 가보질 않았습니다. 모르세요? 예. 고시원을 운영하려면 용도가 고시원으로 변경이 돼야 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이. 이거 지금 장부를 보면 대장을 보면 아직도 그냥 근린생활시설 되어 있고 4층, 5층이 고시원 시설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법에 위반해서 불법으로 고시원 운영을 했다는 내용이 됩니다. 더불어서 한번 사진 한번 봐주시죠. 이게 지금
오른쪽에 있는 전사진 오른쪽에 이게 문이 어떤 문인 것 같아요? 제가 저 건물 잘 내부를 모르세요? 몰라서 이게 문이 뭐냐면 제가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라고요. 화장실 들어가는 문으로 되어 있어요. 설계도상에는. 이 문을 열면 어떻게 되어 있냐?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을 열면 이게 4층과 5층 난간에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화장실이 아니라 수납장과 침대 구조물이 있습니다. 전 거 한번 잠깐 설명한 거 봐주시죠. 전 거. 이 관할구청 답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계단마다 총 두 개씩 화장실 하나 측문을 넣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화장실 옆에 조그만 문이 있는데 그거는 설비 덕트 여는 문이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방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두 군데가 이렇게 불법으로 개조가 돼가지고 고시원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제 건물이 아니어서 네. 제가 가본 적도 없어서요. 제가 뭐라고 증인의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후보자의 건물 소유 건물이 이제 모친이 관리하신다고 하지만 네. 후보자 소유의 건물에도 불법 증축물 문제가 있고 그게 2014년도 14년도에 단속이 된 다음에도 여전히 불법 증축된 사실이 남아 있기도 하고 또 후보자의 장모님 명의의 건물에 이렇게 심각하게 계단 구조까지 변경해서 불법으로 고시원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과연 위원님 근데 장모 소유 건물에 대해서 저한테 집행하는데 여쭤보시는 건 조금 내가 제가 얘기하는 질문하고 예. 답을 내가 물어볼 때 답을 하세요. 내가 어제 답하라고 했습니까? 내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말씀하십시오. 내가 이걸 왜 물어보는지 설명을 해야 답을 할 거 아닙니까? 먼저 나서지 마시고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는지를 물어봐야지 지금 답을 하실 거잖아요. 예. 자, 후보자 소유의 건물도 이렇게 위법 불법한 사항이 있고 또 후보자 가장 가까우신 분 중에 한 분도 이렇게 심각한 건축에 관한 불법 이런 문제가 있는데 첫째 네. 스스로 문제뿐 아니라 다른 가족의 문제까지 불법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한테 법을 엄격히 집행하러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증인은 상대방이 누구였는지 간에 가장 공정하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겠다 했는데 이렇게 불법으로 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제가 두 가지 물어보려고 질문했습니다. 이건 답을 해주면 돼요. 예, 첫 번째 부분 중에서 제가 전혀 관계없는 장모 소유 건물에 대해서 저한테 제가 답할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제 건물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취지 제가 이번에 제가 상세히 봤으니까요.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즉시 시정했습니다. 장모님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불법에 대해서는 처리하실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구청이라든가 문제가 있으면 처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제가 개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불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근데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어떤 건물의 불법 증축을 단속할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잘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네. 다른 사람은 이걸 부모 문제인데 피해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법무장관이 이거 스스로 나서가지고 불법을 시정을 하고 잘못된 업무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 챙겨보겠습니다. 네. 네, 우리 오늘까지 야당인들 말씀하신 것은 나중에 정책들 다시 하기로 하고요. 제가 이제 오후에 말씀드렸던 그 후보자님 소유의 부동산, 부천에 있는 부동산, 내가 그 위성 사진을 보니까 옥상 부근에 아직도 그 불법 건축물 있는 것 같아요. 말씀 올릴까요? 네. 예, 제가 전화해봤는데 그거는 분명히 철거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잘못 보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옥상 부근에 옥상 사진을 보니까 예. 흰색으로 해서 지붕이 있는 건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철거한 거 맞습니까? 저는 철거했다고 분명히 확인했는데 네.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연락해서 보시고 확인해 어떻게 되는지 보시고요. 또 서면 답변으로는 부동산 거래 여러 건 하면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실거래가와 다르게 작성 신고한 적도 있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아마 2006년도까지는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전에는 그랬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우선 1998년도에 취득했던 신반포 청구 아파트 이거 매입가
이거 얼마였고 매도가가 얼마였나요? 제가 그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매입가가 1억 한 2, 3천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 걸 하는데요. 매도가가 자료가 얼마? 남아 있어요. 매도가는 그거보다 더 됐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솔직히. 그리고 그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매도가를 예, 그거 다시 찾을 수 한번 있을 것 같으니까 예, 자료 제출해 주시고 자료, 매도가. 예, 계약서가 남아 있지 않긴 한데 어쨌든 좀 그러니까 계속 찾아보고요. 자료를 찾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3부 아파트는 이제 2002년에 매입하셨죠? 2002년에 예, 2000년에 매입했는데 이거 매입할 때는 얼마 매입하신 거예요? 그 액수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봐요. 그 이따가 저기 끝나기 전까지 확인해 주시고 말씀 말씀해 주시고. 이건 이제 매도 가격은 8억 얼마나 나와 있어요. 예, 예, 예. 2007년에 매도했기 때문에 8억 얼마인가 이게 등기부에 나와 있던데 8억 얼마로 매도를 한게 그거보다는 나와요. 좀 싸게 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풍 아파트는 2006년도에 매입하셨죠? 18억 6천만 원에 매입하셨어요, 그죠? 2006년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 고위공직자가 아파트를 부동 재산 축적에 어떤 도구로 사용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예. 네, 1998년도에 매입하신 청구 아파트 이거는 이 당시 그 새로 보존 등기를 한 걸 보니까 새로 분양하거나 재건축한 아파트를 딱지를 매입하셔가지고 매입하신 것 같아요. 딱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 같고요. 맞죠? 이게 제 모친이 제 군대 있을 때 대행해 주신 거로 정확하진 않는데요. 네. 제가 아까 최기상 의원님 말씀하신 거 봐도 제가 보기에도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때 잠 보실까요? 이게 그 다음에 제가 도표를 하나 했는데 98년도에 IMF 직후라 해가지고 집값이 굉장히 내려가는 해요. 그때 마이너스 구입한 겁니다. 18.4% 내려갔어요. 맞습니다. 근데 후보자님께서 파신 2002년도까지 매년 16.8, 11점, 16.4, 10.1 이렇게 올라갔어요. 계약은 2002년 12월 1일 날 했기 때문에 2002년 거의 마지막에 매년 10% 이상 가격이 올라간 이후에 매각을 하셨습니다. 아마 상당한 이득을 보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매매 거래로. 그 무렵은 집값 전체적으로 올라가던 시기 아니었나 네. 싶습니다. 쌀 타가지고 비싸게 파셨다고요. 또 하나 보시죠. 한번 그 다음에 보면 2005년도에 3부 아파트 다시 사셨죠. 예. 사시고 난 다음에 2007년도에 매도했는데 그때도 중간에 1, 2년 말고 계속 또 쭉 올라가셨어요. 이때도 나는 적어도 2배 이상 차익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을 거고 위원님 근데 저희가 2주택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한 아파트를 이렇게 옮겨 다닌 거라는 것 좀 이해해 주시기 이 바랍니다. 중간에 근데 후보자께서 다른 집에도 사셨어요. 사신 아파트 살지 않으시고 어디 말씀하세요? 대림 아파트에 사셨잖아요. 그거는 제가 산 게 아니라 전세였던 걸로 전세,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대림 아파트의 실제 소유가 아닌 전세 저 후보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이 아니라 예. 아마 누님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아닌가요? 대림 아파트 아닌데요. 아닌가요? 예, 이름이 아닙니다. 비슷해서 누님 집이 아니군요, 예, 그죠? 예. 그건 제가 다른 사람 집에 사셨어요. 전세를 한 겁니다. 전세로, 그죠? 예, 예. 내가 산 집에 안 사시고. 대림 아파트가요. 아니 그 당시에 3부 아파트를 매수해가지고 갖고 계셨는데 3부 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않으시고 다른 집에 사셨다고요. 2002 매수했다가 전세 끼고 사서 그러니까 다른 데도 하셔가지고 다른 제가 사람이 다시 줬다가 글로 다시 입주했습니다, 들어가시고 삼부로. 그러셨잖아요. 3부 아파트로 나중에 근데 마지막으로 삼풍 아파트를 2006년도에 사시고 난 다음에 한 번도 그거 사지 않으셨어요. 예. 그거 보면 현재 나온 시가로만 하면 삼풍 아파트는 취득할 때 18억 6천만 샀는데 지금 시가로 하니까 42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게 재건축 시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삼풍 아파트인 경우는 후보자께서 사실 때 1988년도에 건축된 거기 때문에 한 20년 정도 돼서 이미 재건축 얘기가 나오던 그 시대에 물건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삼풍 아파트 같은 경우는 후보자께서 살라고 거주하시려고 그거를 산 게 아니라 부동산 투자의 개념으로 사신 것 같아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서초동 근거지기 때문에 한 건데 저희가 좀 그 여력보다 비싼 평형대 아파트 사다 보니까 대출하고 전세를 끼인 상태에서 다닐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 바로 들어갈 수는 없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삼풍 아파트는 가격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MB 때 내내. 그래서 저희가 그때 여력이 안 됐다가 그래서 이게 어머니랑도 같이 살고 그리고 또 아이 학교 때문에 좀 전세가 다니다 보니까 지금까지 못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한 번도 사시지 않은 것, 그다음에 처음에 제가 샀지만 부동산 가격이 가장 낮을 때 사셨다가
부동산 가격이 쭉 오른 다음에 파시고 또 실제 때때로 보면 실제 그 매수한 그 자기 소유의 건물에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거주에 살면서 내가 취득한 아파트를 다른 데 전세 주고 있었던 거 그런 걸 생각하고 나중에 실제로 지금은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하나 갖고 있는 아파트도 18억 6천만 원 사서 지금 한 4억 가량의 차익을 보고 있는 이런 사정을 보면 후보자께서 부동산 특히 아파트를 투기 목적으로 사용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사신 게 아니고 부동산 저희들이 내내 고위공직자의 검증의 첫 번째가 병역 문제, 두 번째가 부동산 투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후보자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제가 도표를 보여드리잖아요. 어떻게 쌀 때 사가지고 올려가서 올렸을 때 팔고, 그다음에 지금 그 이후로 계속 올라가지고 현재는 상당히 올라가 있어요. 위원님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제가 부동산을 샀다가 파는 시점, 후보자께서 거주한 여부, 그게 상당히 다른 그 사실 이런 거를 봤을 때 아파트를 실제 거주 목적으로 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파트 투기의 목적으로 산 것이다 이렇게 보고 투기의 목적으로 샀다고 하면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제가 아파트를 두 개를 갖고 있었던 적이 없다는 점을 좀 잘 뒤에 봐주시고요. 앞에 때 있었죠 한번. 아닙니다. 그거 그 팔고 한 거고 두 가구를 갖고 있었던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3부 아파트를 2007년도에 파시고 그거 약간의 겹치는 겁니다. 약간 전세 끼고 한 걸 겹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비쌀 때 팔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희가 산 다음에 팔았을 때 곧바로 다른 아파트를 또 사거든요. 역시 그러면 좀 비싸게 팔았지만 역시 다른 아파트를 비싸게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폭등하게 된 뭐 정책 과정에 관여한 것도 아니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냥 살아온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봐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나는 이 아파트 정책 결정을 하시는 국무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법무장관으로서 굉장히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말씀. 명백하게 해소가 되진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 10몇 년 동안 취득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거의 거주를 안 했을 거예요. 우선 방금 이제 우리 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 중에서 고발 사건에 대해서 고발 총량이 너무 많다. 고발 총량이 너무 많아서 그것이 형사사법 대응 능력에 굉장히 큰 지장을 주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금 과거에는 이 경찰 사건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00% 사건이 송치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사건 기준으로만 보면 전체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2% 중에서 고발을 덜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형사사법 시스템에 부하가 걸린다는 주장은 조금 현실하고는 다른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고발이 남발된다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치권을 비롯해서? 그런 점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무고라든가 각하라든가 이런 식의 고발이 포함된 것은 권성동 우리 대표님하고 박홍근 대표님하고 국회의장님하고 고발이 너무 남발되고 있고 특히 정치와 관련된 고발이 남발된다는 점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하셔서 합의가 되셨고 그래서 법안 내에 포함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또 아까 질문을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김용민 의원 질문에서 나왔는데 3부 아파트 이게 2007년도에 매도를 하셨어요? 그죠? 2007년 4월달에 아마 매도하셨을 거예요. 2002년도에 취득을 하셔가지고. 네, 잠시만요. 그죠? 네, 근데 주소를 이전하신 것은 2004년도에 이전을 하셔서 여기서 언제까지 사셨어요? 3부 아파트에서요? 3부 아파트. 그 매도한 다음에 저희가 전세 형식으로 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예. 과연 정말 그때 전세를 계속 사셨던 거 맞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당연히 또 그렇습니다. 거꾸로 실제로 매도한 게 맞는지 그것도 궁금한 거예요. 둘 다 왜냐하면 사실입니다. 2006년도에 삼풍 아파트를 사서 그 시점이 되면 아파트가 두 개가 되기 때문에 1년 안에 매도하지 않으면 양도세가 중과가 되는
그런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 중과를 면하기 위해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매도한 것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는 거죠. 제 이런 의심에 대해서는 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그 매도한 금액 정확하게 그 매도인한테 지급됐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 후보자께서 그 점을 클리어하게 예. 해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네. 예. 제가 아까 그 의원님 말씀, 김용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찾아봤는데요. 제가 청구 아파트는 양도세 면제 비과세 대상이었고요. 네. 삼부 아파트는 실제로 2007년에 양도세를 납부를 했습니다. 했겠죠. 했는데 예. 중과 이주택 중과 여부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중과 면제, 면세가 아니라 중과 면제. 이주택 중과 면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한 채를 사고 난 다음, 이쪽에 사고 난 다음에 그 판 걸로 해서 매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그 삼부 아파트를 매도한 이후에 제가 전세로 살았던 건 분명하거든요. 위원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 제가 확인을 하셔서 예, 아파트랑 이런 거 좀 잘 몰라서요. 확인하셔서 다음에 제가 예. 뭐 우리 저 청구보 채택할지 모르겠지만 청구보 채택할 때까지 예, 그건 자료를 제가 내시기를 바라고요. 예, 제가 근데 이건 잘 이상하게 몰라서 지금 말씀 몰라요. 후보자께서 취득한 부동산이 세 개가 다 그래요. 예. 한 번도 처음에 사서 입주하신 적이 없어요. 그 전세 껴서 그러니까 조금 어쨌든 집을 늘리려고 해서 그러면 예, 내 얘기 결국 입주를 목적으로 산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예. 처음부터. 그건 아니고요. 좀 집을 늘리려고 조금 더 늘리려고 예, 했는데 처음부터 예. 입주한 게 아니라 예. 실제로 그 삼부 아파트 간 것도 그랬잖아요. 2002년도 사가지고 실제로 들어가신 건 아마 유학 갔다 와서 그때 2006년도 때 아마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학 가기 직전에 한두 달 있다가요. 그다음에 이제 갔다 와서 집을 있었어요. 얻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게 우리 후보자께서인지 뭐 배우자께서인지 아니 어머니께서 도움 주셔서인지 이것이 굉장히 그 아파트를 재테크 개념으로 해서 많이 활용하시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삼풍 아파트를 취득할 때 이제 18억 1천만 원에 사셨다고 했는데 이 집이 계속 전세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거의 18억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왔는가 굉장히 사실 궁금한 면이 있어요. 예. 그 말씀 점도 드릴까요? 뭐 자료로 해가지고 아, 예, 청구보고 채택 여부를 할 때까지 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세랑 대출로 샀던 건데 그거 제가 그 자료를 말씀- 내시면 되죠. 예, 예. 그게 클리어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추가 보충 질의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네, 늦으시까지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뒤에 배석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네, 방금 우리 김영배 의원님 말씀하신 것 저 공감하는 부분인데 그 인사검증에 관련된 업무를 하려고 하면 정부조직법에 법무부 기능을 좀 더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입법사항이 그래서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 좀 예. 검토해봐야 될 것 같고 깊이 검토 못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해보겠습니다. 우려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하고 그 다음에 검찰의 독립 예산 편성권을 국정과제로 발표했는데 이 문제가 자칫하면 오히려 검찰의 독립을 해칠 수 있는 문제가 된다는 건 아시나요? 그런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그 수사지휘권이 없으면 예. 업무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직접 법사위에 와서 업무 보고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직접 검찰총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법사위 회의를 할 때마다 검찰총장이 나와서 국회에 와서 정치적인 사안을 접하게 되면 검찰총장이 하는 업무가 정치에 오염될 우려가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려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번 20대 비슷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걸 반대했었습니다. 예산 편성권도 똑같습니다. 검찰이 자체적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예산에 관해서 이제 검사님들이 와서 국회에 와가지고 예산에 관해서 소위 로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예견하는 의원님 다 따라다니면서 이거 들어달라고 이게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해야 되고 또 깡리만 증액회니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대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지만 제가 이건 안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다 지금까지 수사지휘권이 있고 예산 편성을 법무부에서 하는 것은 그만큼 검찰이 직접 국회에 나와서 이 상임위에 나와서 직접 검찰총장이 아니면 검찰은 다
다 현업 수사하는 업무 아니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검의 부장들도 마찬가지고 국회에 나와서 다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검찰의 수사를 굉장히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이 이런 점이 고찰이 안 되고서 결정된다고 하면 굉장히 우려가 있고 앞으로 검찰이 정치에서 많이 흔들릴 거다. 국회에서. 이 점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취지 저도 공감하는 면이 저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큰 방향만 정해진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좀 미비된 면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고민도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만 이제 이 두 가지 제도가 왜 제시되고 있는지는 또 거기에 맞는 장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조화될 수 있는 선에서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수사지휘권 문제는 제가 이미 저희 대통령이나 제가 분명히 구체적 수사, 일반적 수사지휘권은 당연히 보유하는 것이고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은 분명히 제가 밝힌 상태인 것이니까요. 네. 어쨌든 제가 아까도 그 이정범 간사하고 얘기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현업에 있는 검사나 현업에 있는 판사들이 재판하는 재판하는 판사나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가 국회에 와서 질문을 받게 되면 공감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왜곡된 예.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똑같은 결과가 될 수 예.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국회에 나오면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의원들이. 예. 진행되고 있는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 타당한 말씀이어서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우리 지난 정부에서 법무부의 비검찰화, 탈검찰화에서 많이 노력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가 탈검찰화 정책 시행 결과 법무부의 업무 전문성, 연수성 저하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얘기하는데요.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찰이 너무 법무부에 오래 있어가지고 그 주요 부서를 다 장악하는 바람에 해당 부서의 전문 인력이 채용되지 않고 개발이 안 된 그런 폐해가 있었더라고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법무부에 너무 많이 오게 되면 법무부 전체를 검사들이 해서 좌지우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야가 그에 대해서 굉장히 미약해지는 거예요. 검찰 빼놓고. 네. 아까 얘기하신 출입국이나 이런데 아니면 뭐 인권 관련된 부서 심지어 교정 같은 부분에서도 예전에 교정 같은 부분에도 검사들이 보직한 적이 있었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당연히 네. 아닌데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법무부가 법무부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탈검찰화가 필요하다. 네. 그렇게 해서 추진한 거란 말이죠. 네.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도 말씀 올렸듯이 저는 검찰 중심으로 법무부를 운영할 생각이 제가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요 없습니다. 제가 더 이상 검사도 아니고요. 훌륭한 다만 이제 인재가 그 동안에 보면 외부 인재를 들여왔을 때 외부 인재가 잠깐 이 경력 쌓기용으로 몇 년 정도 근무하다 떠나시고 이런 식으로 연속성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처럼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검사들이 주로 업무를 이렇게 잘 계속 하다 보니 검사들은 사실 비용이 드는 건 아니니까 좀 대다 쓰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우수한 전문 인력을 법무부에서 비검사 인력 위주로 가야 된다는 방향에는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수한 인재를 많이 등용하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취임 전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각 인력 수요라든가 이런 것까지 제가 알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공감합니다.